오늘은 에듀 플러스 물어보셔서 에듀 플러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주가는 한 7% 저점 대비해서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있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경기 방어주로 들어가는 에듀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패턴을 보면 2003년도부터 해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차전지나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훨씬 뭐 높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2005년대 그때 저점이 2,990원이었는데 지금 1,370원이면 한 3배 정도밖에 주가가 오르진 못했어요. 그래도 뭐 배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기업들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얻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에듀 플러스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를 좀 열어놓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만큼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그러더라도 모바일은 무조건 쓰고 인터넷도 무조건 쓰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그러더라도 인터넷을 갑자기 끊는 사람들은 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점유율 유지만 되더라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통신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은 올라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LGU 플러스 관련돼서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SK텔레콤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때까지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U 플러스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K텔레콤이랑 LGU 플러스는 어찌 보면 경쟁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쪽이 파이 싸움을 더 승리하냐 요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요 이유 관련돼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LGU 플러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기업들처럼 평가 차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배당을 보고 들어가실 텐데, 그래서 지난 10년간 LGU 플러스의 배당 추이를 보면 꾸준히 배당금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한 배당 수익률이 한 6.2%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년도 수준으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해서 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6%대 정도 고배당이 나온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추후에 LGU 플러스 주가가 오를 때는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나타나는 금리가 좀 떨어질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미국 채권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한번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꾸준히 LGU 플러스의 배당금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난 LGU 플러스의 배당 성향 관련된 정책에서 LGU 플러스는 2022년도 작년도 1월 27일 날 22년도 사업연도부터는 당기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한테 환원하겠다는 정책으로 상향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30%였던 걸 40%까지 늘렸어요. 요즘에 통신주나 은행주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배당 성향을 늘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미국의 스탠다드 배당 성향을 따라간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 배당 성향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잘 없거든요. 근데 LGU 플러스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배당금을 꾸준히 지난 10년 동안 늘려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부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주나 통신주 관련돼서는 무조건 나오는 댓글이 정부 규제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난 1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고, 공공재 규제 관련돼서는 지난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었거든요. 뭐 물론 그런 규제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하향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꾸준히 배당금도 늘려왔고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정부 규제도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SK텔레콤이랑 KT, LGU 플러스 요 사이에서 파이 싸움을 누가 승자로 거듭나느냐, 요 점이 조금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게, 미국의 버라이즌이랑 AT&T의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T모바일의 주가는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모든 통신주들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T모바일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T모바일은 배당금도 안 주고 점유율도 가장 꼴등이에요, 지금 미국 통신 3사에서. 근데 이 점유율을 T모바일이 점점 더 뺏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버라이즌이랑 AT&T로부터. 상대적으로 버라이즌이랑 AT&T는 거의 7%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데, 얘네들은 점유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망 관련돼서 뭐 납 케이블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통신 3사도 결국에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쟁 관계에서 누가 흐름을 깨뜨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T모바일이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기업이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1등은 지금 SK텔레콤, 2등은 KT, 3등은 LG유플러스인데, LG유플러스 관련돼서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관련된 뭐 리스크도 좀 있고, 해킹, 통신 불안, 요런 리스크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LG유플러스를 그렇게 좀 달갑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또 멀티플도 KT나 SK텔레콤에 비해서 조금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최근에 배당 성향은 점점 더 올리고 있는 추세이고, 이거는 모든 통신주들이 마찬가지여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배당금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겠죠. 저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의 재무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익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익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지금 한 8%대 정도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통신사업에서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뭐 물론 요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우리는 기존 통신 3사나 알뜰폰을 제외하면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PER이랑 PBR을 보면 당연히 코스피 평균보다는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2배가량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은 690원 정도인데 요걸 배당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한 6.3% 정도 돼요. 배당 성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그때부터 중간 배당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알뜰폰 관련돼서 앞으로 통신 3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기존 통신 3사도 알뜰폰을 합니다. MNO가 기존 통신 3사가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입자 수를 보면 기존 통신 3사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MVNO는 알뜰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LG유플러스의 IR 자료거든요. 근데 LG유플러스의 IR 자료에서도 알뜰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증가와 로밍 매출 회복으로 모바일 서비스 수익은 2분기 YOY 기준으로 2.5%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알뜰폰이 성장하면 LG유플러스한테도 결국에 좋은 거예요. 뭐 물론 LG유플러스 혼자서 알뜰폰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일을 일정 부분 좀 내어준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이 MVNO라는 것 자체가 기존 통신 3사 MNO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서 통신망을 임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재판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매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점유율이 높아지면 결국에 LG유플러스한테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여기 보면 수익, 자회사 MVNO 수익 포함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알뜰폰은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알뜰폰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진작에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뜰폰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LG유플러스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알뜰폰으로 기존 통신 3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죽을 거면 10년 전에도 이미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그 논리가 좀 퇴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는 여러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쪽으로도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커넥티드 카 쪽으로도 하고 있죠. 기존 B2C 사업에서 B2B 쪽으로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라 그러면 2023년 현대차 그룹의 무선 통신을 독점 수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성장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랑 JV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은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아직 뭐 그 규모가 크진 않는데, LG그룹은 지금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좀 밸류체인을 형성 잘했잖아요. LG전자가 충전기를 제조하고 공급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LG헬로비전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충전소를 영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자체적으로도 전부 다 전기차 밸류체인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요런 공시가 한 6월 30일 정도에 있었는데 50% 조금 넘는 지분을 카카오 모빌리티랑 같이 합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취득 목적은 전기차 충전 시장을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였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 합작 투자 계약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지분을 취득하는데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50%에서 한 주 더 취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U 플러스의 자회사인 LG 헬로비전도 지금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뭐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LGU 플러스를 투자할 때 이 부분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통신업뿐만이 아니라 은행주 그리고 소비재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부 규제 리스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근데 솔직히 뭐 공산당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정부 규제에 관련된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는 꾸준히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 통신 3사는 이게 정부계 아니고 사기업이거든요. KT야 뭐 예전에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다가 지금은 민영화돼서 사기업인데, KT는 조금 뭐 CEO가 바뀔 때마다 정부 낙하산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U 플러스는 LG그룹이에요. 대기업,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센티멘트 쪽으로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SKT, KT, LGU 플러스 간에 과연 이 파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냐, 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마케팅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통신요금을 뭐 누구만 올린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점유율 싸움에서 LGU 플러스가 패배하면 그때는 주가가 완전히 나락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센티멘트 쪽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LGU 플러스가 유독 해킹 관련된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는 중국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슈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난 과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됐었는데, 그때도 하웨이를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요즘에도 뭐 애플 관련된 이슈로 하웨이를 제재하겠다 그러고,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아이폰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좀 센티멘트가 안 좋은데, LGU 플러스는 과거 때부터 희한하게 해킹 관련된 이슈도 많고 정보 유출 그리고 뭐 통신도 안 좋다 이런 이슈가 많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유는 뭐 중국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과거 2010년도 LGU 플러스 소장을 맡아서 6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던 부회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2013년도 하웨이 LTE 통신 장비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퇴사하고 난 다음에 하웨이 고문을 맡았대요. 그러면서 뭐 유착 의혹에 시달려야 했는데, 요게 좀 웃겨요. SK텔레콤이랑 KT는 하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데 유독 LGU 플러스만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킹 문제가 요것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LGU 플러스가 요거 때문에 조금 과거에도 꾸준히 이슈가 많았었어요. 5G 장비 관련돼서도 그때 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때 테마도 많이 돌았는데, LGU 플러스는 요거 때문에 또 안 된다 이런 이슈도 많았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SK텔레콤이랑 KT에 비해서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접속 장애 그리고 뭐 인터넷 장애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LGU 플러스가 유독. 그래서 정부 규제도 좀 주의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런 이슈 자체가 LGU 플러스의 점유율을 추후에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점유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처럼 배당 성향을 유지 못합니다. 지금의 버라이즌이랑 AT&T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사통신사, 알뜰폰, 정부 규제 이런 것들도 분명 좋긴 하지만 LGU 플러스의 사업적인 방향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히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